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은 퀀트 로봇 크루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 경험이 많은 트레이딩 팀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씩 선정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방송의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여도 시청자님들이 욕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결과를 살펴보니 이제부터 저희 채널은 정말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로봇크루에 정확하게 잘 분석했고 트레이딩 팀의 작전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쁨보다는 사실 안도감이 더 커요. 사실 첫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인데 시작부터 준비했던 작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긴장했거든요. 더군다나 방송을 준비했던 시점이 하필이면 최근 3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모습이라서 평상시와 다를 수 있으니 나름 압박감도 컸어요. 하지만 이 역사적인 급락장에서도 크루와 저희 팀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방송을 연기하지 않고 자신있게 준비했답니다. 저희끼리 너무 업되어서 자랑질하면 시청자님들이 싫어하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지난 영상의 결과물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살펴보니 다들 20% 가까이는 오른 것 같네요. 먼저 지난 영상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방송이었던 미국 주식시장에 대변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모습 결과 모습이고, 두 번째로 다들 관심이 많으셨던 국제금선물, 마지막은 한국 기업 중 반도체 소재주인 솔브레인의 모습이네요. 솔브레인은 방송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군에는 들었지만 제작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 방송이 단 한 개의 종목만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블로그에서는 간략하게 제공했답니다. 저희 방송에 나가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들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소에 가셔서 팔로잉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희 팀에서는 선정에 있어서 소수의 투자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개별 종목들은 일단 최대한 피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투자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주가 조작 세력주나 주가 교란 행위가 불가능한 상품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는 각자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잘 아시죠? 대신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해당 종목을 선정한 이유라든지 저희 팀에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몇 번 함께 준비하다 보니 다는 모르겠지만 배워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좀 알 것 같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보죠.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하는 금융상품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했나요? 이전 방송에서는 국제금선물이었죠. 오늘은 요즘 여러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제원유선물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해볼까 해요. 국제원유선물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요즘은 기업 주식을 매수하시듯 증권시장에서 타이거 원유선물 ETF와 같이 국제유가선물을 추종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해서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참 세상이 편리해졌죠? 저희 팀에서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첫 번째로 크루가 장기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해 주었다는 점, 두 번째로 크루가 현재 강력한 지지 가격에 도달했다고 분석해 주었다는 점, 세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와 코로나19 같은 문제로 낙폭이 더욱 커졌다는 점, 네 번째로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외 하락시 수익이 나는 국제유가선물 인버스 ETF 상품도 있어서 공격과 방어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약점은 금처럼 배당금이 없다는 것이고
근래는 미국의 시일가스나 전기차와 태양열 같은 친환경 기술로 인해서 석유가 예전같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석유 생산 국가들과 시일 가스 기업 간의 생존을 건 치킨런 게임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과거와 같은 고유가 시대가 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30 이하의 유가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폭리를 취하는 듯한 정유사가 믿고 매번 주유비가 아깝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국제 유가가 저렴한 요즘 저장 탱크가 없으니 석유를 미리 사서 저장해 놓을 수는 없을 테고 그 대신 국제 유가 ETF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주유하실 때마다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제 차도 하이브리드 차라서 매번 기름을 주유해야 하는데 주유소에 갈 때마다 꼭 세금을 내러가는 기분이더군요. 원자재 투자라고 해서 저와는 거리가 먼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국제유가 ETF를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 뭐랄까 좀 알뜰한 생활 밀착형 투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로보크루는 현재 국제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고 있나요? 로보크루는 이 시점을 국제유가의 장기 변곡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위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지난 변곡점 직후 큰 하락이 발생한 것이 보이실 거예요. 현재는 이미 변곡점에 도달한 상태이고 크루는 아직까지는 파워-27의 하락성 횡보 포지션이지만 전략은 공약 준비로 변곡점 이후 흐름을 신중하게 보고 공략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변곡점은 24일호에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변곡점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주가 흐름이 반대로 바뀌기도 하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 채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거나 감소하기도 합니다. 현재 타이거 원유 선물 ETF 기준으로 1670원이 강력한 지지 가격이에요. 크루를 보시면 차트에 지지 가격선과 저항 가격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껍고 진한 선이 다른 선보다 더욱더 강력한 지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상승 흐름이 나오면 반등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추가적인 충격으로 무너진다면 하락 흐름이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돼요. 매도 세력의 강력한 의지와 에너지 없이는 지지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단 지금처럼 매도 세력이 강하고 매수 세력의 의지가 약해지는 바닥권에서는 하루 이틀은 잠시 무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싸다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등해서 지지 가격을 회복했을 때 매입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지 가격보다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지 가격보다 무조건 높아야 매수하라는 것이네요. 네, 지지 가격 아래에서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또한 ETF 상품이라서 거래량이 작아서 작은 매도 물량으로도 순간적으로 지지 가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지 가격이 무너졌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트레이딩 팀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 팀에서는 현재부터는 국제 원유 선물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변곡점 이후 1670원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적 투자만 고려하고 있어요. 즉 현재의 작전은 변곡점 이후에 1670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흐름이 보이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현재는 지지 가격에서 1차적으로 반등해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지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지 가격 근방이 아니면 매입하지 않거든요. 이 종목을 매입했는데 지지 가격을 깨고 하락한다면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 유가 인버스 ETF 상품을 매수해서 중립 포지션으로 만들어 위험을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락이 멈췄다 판단될 때 인버스 상품을 이익 실현하고 그걸로 ETF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중립 포지션은 만들지 않고 혹시라도 매수 후 167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할 작전이에요. 투자 목적이 단기 투자여서 이 종목에 자금이 오래 묶여있는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한다면 위에 강력한 저항 가격까지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하락하면 공매도를 하실 계획은 없나요? 네.
이 종목은 중장 기세력선이 무너졌지만 가격대가 워낙 낮아서 공매 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리스크는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버리는 것이다가 저희의 투자 원칙이에요. 본인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투자는 개인의 판단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가 적시에 받아봐야 하는 정보가 많아서 알림을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